일본 총리가 입에 올린 단어는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군사적 차이보다 정치적 차이가 더 큽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을 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핵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에서 이 단어는 80년 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일본 정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금기를 건드려도 되는 단계인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 즉, 이 발언은 국민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워싱턴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관통하는 질문은 단순해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그 자격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에 단 한 번도 명확한 예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발언은 돌발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 정치 내부에서는 한 단계씩 수위를 올려왔습니다. 먼저 방위상이 국회에서 말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앞으로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문장은 굉장히 계산된 문장입니다. 중국을 말하면서 한국을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위기의식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허용된 동맹의 선에 들어갔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일본의 핵잠 논의는 중국 견제가 아니라 동맹 내 서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일본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핵연료 접근, 원자로 설계 승인, 연료 저장 폐기 기준, 국제 비확산 예외, 미일 원자력 협정 해석 변경. 이 중 일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일본의 국방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비확산 정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말해도 미국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미국이 일본 핵잠을 승인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군사도 기술도 아닙니다. 상징 비용입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핵피폭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후 질서에서 일본을 이렇게 설계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시 일어나서 핵을 갖지 않고 민주국가로 복귀한 모델. 이 서사는 미국 외교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핵연료를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순간 이 서사는 흔들립니다. 미국이 일본 핵잠을 승인하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묻습니다. 일본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비확산 체제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미국은 이걸 누구보다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군사 계산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 최강급 재래식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수 세계 최상위권, 대잠수함 작전 능력 최고 수준, 미 해군과 완전 통합 작전 체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이렇게 보입니다. 핵잠이 없어도 임무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동맹. 그런데 굳이 정치적 폭탄이 될 수 있는 핵카드를 줄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의 답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호주와의 차이가 나옵니다. 호주는 오커스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도 주변국들이 과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한국도 핵추진을 말하면 북핵과 분단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핵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보다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적 반응을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일본 문제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을 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승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비용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발언은 결단이 아니라 압박용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일본도 동맹이고 한국도 동맹인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르냐?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 판단 기준은 친함이 아니라 관리 가능성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가장 위험한 카드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를 다르게 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걸 핵무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용한 표현은 억지력 분담, 해양작전 확장, 동맹 기여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갖고 독자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나눠들려는 시도.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미국 외교에서 통제 가능한 핵 사용과 통제 불가능한 핵 접근은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미국 해군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투력이 아닙니다. 정비와 유지보수 병목입니다. 미 해군 자료를 보면 항공모함 평균 정비 지연 수개월 단위, 잠수함 정비 지연 일부는 1년 이상, 태평양 전력 가동률 저하 지속. 이건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곳이 부족한 구조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미국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은 세계 1위급 조선 능력, 원자력 안전 운용 경험, 대형 함정 유지 보수 인프라.
즉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운용까지 가능한 나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건 이념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핵 자체가 아니라 핵을 지렛대로 삼는 행동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국이 보기엔 매우 특이한 국가입니다. 북핵 위협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지 않음 핵 협상 프레임을 항상 미국과 공유. 미국 외교안보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렇게 인식됩니다. 불만은 많지만 선을 넘지 않는 나라. 이 신뢰가 없었다면 핵 추진 잠수함 논의 자체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일본을 같은 기준에 놓아봅시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선은 다릅니다. 일본은 핵을 말하는 순간 국내 정치 이념 갈등이 폭발, 주변국의 역사적 반발 즉각 발생, 미국이 수습해야 할 외교 비용 급증. 미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본의 핵잠은 군사력 정치 리스크 세트. 반면 한국은 군사력 운영 기여 세트입니다. 그래서 승인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심리를 봐야 합니다. 일본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핵잠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한국을 다음 단계 동맹으로 올려놓는 장면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수준, 작전 자율성, 전략적 신뢰 단계, 이 모든 것이 한국을 기준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핵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핵을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호주 이야기를 빼면 안 됩니다. 오커스는 일본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첫째, 미국은 비확산 원칙보다 전략적 필요를 우선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그 예외는 아무 동맹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호주는 핵 역사 부담 없음, 인도태평양 남반구 거점, 중국과 직접 전쟁 서사 없음. 즉 핵잠을 줘도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 조건에 단 하나도 완벽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미국의 판단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미국은 묻습니다. 이 나라에게 핵 추진을 주면 질서가 강화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한국은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동맹. 일본은 상징 관리가 필요한 동맹으로 분기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앞에서 언제나 한 박자 늦춥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은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의 타이밍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세 가지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 구조의 균열, 방위비 급증에 대한 국민 피로, 미국에 너무 의존한다는 내부 비판.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아주 매력적인 정치 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핵을 말하는 순간 일본 정치의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본 보수 정치에는 전후 내내 반복된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패전국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핵무장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핵 주변부를 맴돌아 왔습니다. 핵 공유, 핵 억지력 발언, 핵 잠재력 강조, 핵 연료 기술 언급. 그리고 그중 가장 말하기 쉬운 카드가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을 다루는 국가라는 상징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정치에서 대표적인 강경 보수 아이콘입니다. 그가 핵잠을 말했을 때 일본 언론이 주목한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비핵 3원칙을 명시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 정치에서 원칙을 부정하는 건 위험하지만 원칙을 유지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즉, 다카이치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선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비핵 3원칙은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언제든 재해석 완화 호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무너질까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핵무기가 아니라 운용상 필요로 포장될 때. 둘째, 미국이 공개 반대를 하지 않을 때. 셋째, 국내 여론이 중국 북한 위협 프레임에 충분히 노출됐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비핵 3원칙은 문장으로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화됩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봅시다. 중국은 일본의 핵잠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의 공식 반응은 항상 비슷합니다. 군국주의 부활 지역 불안정 역사 반성 부족.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일본의 핵잠 자체가 아닙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정상화를 용인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열리는 순간 중국의 외교 프레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이슈를 이렇게 씁니다. 일본의 핵 논의를 과장,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 동북아 핵 도미노 프레임 유도. 중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핵을 말하고 미국이 곤란해지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즉, 중국은 이 논의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려 합니다. 북한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일본의 핵잠 논의에 대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야욕 비핵 원칙 파괴. 이 반응은 단순한 선전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 이슈를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화 논리로 씁니다. 일본도 핵을 말한다. 미국은 이중잣대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다. 즉, 일본의 핵 언급은 북한에게 아주 좋은 명분을 줍니다. 이 점에서 미국은 더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층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분열입니다. 미 행정부는 실무적으로 유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다릅니다. 비확산 원칙, 중국 견제 명분, 일본 역사 문제, 이 세 가지는 의회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본 핵잠 승인 문제는 행정부 단독으로 조용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회 청문회, 언론 공방, 동맹국 반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구조가 보입니다. 일본의 핵잠 논의는 단순한 군사 선택이 아닙니다. 일본 내부 정치의 욕망, 미국의 비확산 관리, 중국의 전략적 이용, 북한의 명분 축적 이 모든 게 한 지점에서 겹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쉽게 그래 해도 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일본이 핵을 다루는 국가가 되는 순간을 관리 대상 리스크로 본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단 한 번도 이 선을 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은 무엇일까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핵을 운영해도 되는 나라라는 지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그 지위로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 가해국의 기억, 주변국에 남아있는 역사 감정, 핵과 결합될 때 증폭되는 정치적 파장.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가를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기를 늘릴 수는 있어도 질서를 바꾸는 무기에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바로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좁혀져 있습니다. 첫째, 핵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피하고 차세대 동력, 고성능 배터리, 연료전지 같은 중간 기술 루트를 계속 강조하는 방식. 둘째, 핵 추진 가능성은 계속 언론에 흘리되 실제 승인 요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만 활용. 셋째, 국내 여론과 주변국 반발이 커질 경우 논의를 잠시 접고 방위비 증액 미사일 전력 강화로 방향 전환. 이 중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즉, 일본의 핵잠 논의는 실현보다는 위치 조정용 카드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핵을 갖지 않았고 핵을 달라고도 말하지 않으면서 핵 추진이라는 영역에서는 실무 협의가 가능한 단계까지 들어온 나라. 이건 미국 입장에서 아주 계산이 쉬운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핵을 질서 교란 카드로 쓰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핵 자체가 아닙니다. 산업과 운영 능력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군사력보다 운영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핵을 주면 위험해질 나라가 아니라 핵을 맡기면 질서가 유지될 나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 차이가 일본과 한국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이 핵을 말하기 시작한 건 일본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닌 운영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핵을 말할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는 일본 기사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면 미국과 한국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뉴스를 구조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